눈발이 흩날리던 겨울밤, 얼어붙은 강 위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 줄기 찬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오자 달빛은 마을 어귀의 숲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 숲속 오래된 느티나무 꼭대기에는 한 여인이 숨죽인 채 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리안화. 20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매서웠다. 감히 우리 마을을 넘보다니. 오늘 이 숲에서 단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연화의 속삭임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수백 명의 부경옥 베이, 옌고 병사들이 말을 몰아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 아래서 눈이 지식여지고 쇠사슬과 창끝이 달빛을 튕기며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럼에도 연화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 대신. 오히려 고요한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 있었다. 여자라고 나라를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마치 맹세처럼 들렸다. 연화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그녀의 아버지 연태성은 남아국의 변방을 지키던 무인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이 쇠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강철 같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언덕을 비출 때면 아버지와 딸은 늘 산으로 올랐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발자국은 일정했고 연태성의 목소리는 언제나 굳세고도 따뜻했다. 활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길을 잃는다. 그 가르침은 어린 연화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활을 들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져도 활수위를 놓지 않았다. 팔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질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연화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아보고 싶어요. 연태성은 놀란 듯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허허, 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 시도해보아라. 다만 말 위에서는 바람보다 네 마음이 더 빨리 흔들릴 수 있다. 그걸 이겨내야 진짜 궁수다. 그날부터 연화는 매일 새벽마다 말을 탔다. 수없이 떨어져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질수록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곱게 보지 않았다. 에구, 여자애가 활을 쏘다니. 장가도 못 가겠다. 저러다 평생 혼자 늙겠지. 뒷말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활의 끝을 달빛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 빛 아래에서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연화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언젠가 너의 솜씨가 나라를 구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은 예언처럼 남았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부경욱의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 마을마다 불을 질렀다. 남아국의 변방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화는 산속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바람이 아닌 철의 냄새가 풍겼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창끝이 눈에 들어왔다. 부경욱의 척후병들이었다. 감히 우리 땅에 발을 들이다니. 연화는 조용히 나무 위로 몸을 옮겼다. 활시위를 고요히 당기며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화살이 날아갔다. 한 줄기 바람이 휘파람처럼 울리고 그 다음은 비명소리였다. 저기다 숲속에 궁수가 있다. 병사들이 소리쳤지만 연화의 그림자는 이미 다른 나무로 옮겨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요했으나 화살은 폭풍처럼 쏟아졌다. 그날 밤 마을은 잠들지 못했다. 불길은 하늘로 치솟고 아이들의 울음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연화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절규를 들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천천히 활을 들었다. 화살통을 등에 메고 달빛 아래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진정한 무인은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끝까지 싸워라.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결연히 닦아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마을을, 이 밤을. 달빛이 그녀의 활 위에서 번쩍였다. 그리고 또 한 번 화살이 바람을 갈랐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부경욱의 병사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진동하고 불길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러나 연화는 나무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히 숨을 죽였다. 바람의 방향, 구름의 흐름, 달빛의 각도 모든 것을 계산했다. 화살이 다시 날았다. 그 궤적은 달빛처럼 곱고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사 하나가 쓰러지자 나머지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도깨비다, 이 마을엔 귀신이 있다. 혼비백산한 그들의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그리하여 달빛 아래의 맹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한 여인의 용기가 훗날 수백 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하나의 전설이 될 줄은. 불길이 꺼지고 재만이 남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연화는 숲끝 바위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검게 그을린 초가들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 그것이 전쟁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활이 들려 있었다. 손끝은 굳어 있었고 어젯밤의 피가 채 마르지 않아 붉게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다. 화살 하나로 적을 꺾을 수는 있어도 무너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연화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이건 단지 싸움이 아니었구나. 지키기 위해서는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거였어.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살아남은 이들이 무너진 집터에서 불씨를 다시 피우고 있었다. 눈물로, 손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연화야. 돌아보니 아버지 연태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마을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겨우 몇 명의 적을 쏘아 넘겼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제가 여잔데 피를 흘렸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태성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딸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연화야, 세상은 아직 여자와 남자를 나누지만 하늘은 결코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 너는 하늘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것이 옳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말에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저는 무서워요. 다시 그들이 오면 또 싸워야 할까요? 연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하겠지. 하지만 이번엔 싸움의 이유를 달리하거라. 이유요. 증오로 쏘는 화살은 반드시 방향을 잃는다.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쏘거라. 그 화살만이 바람을 이긴다. 그날 이후 연화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매일 새벽 눈을 뚫고 달빛이 사라지기 전까지 활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엔 기술을 위해 당기던 활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당겼다. 바람이 부는 날엔 눈을 감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음속의 공포를 한 가닥씩 벗겨냈다. 두려움을 이긴 자만이 진정한 궁수다. 그녀의 스승은 이제 세상이었고 적막한 산이 도장 타오창이었다. 봄 기운이 미약하게 찾아올 무렵 마을에는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 남아국의 수도 남경성 난징층에서 파견된 관리와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연화의 활솜씨와 지난 전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여인이 활을 들어 마을을 지켰다니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이 또 있을까? 관리의 눈에는 놀람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연태성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제 딸은 다만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하지만 관리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들은 연화를 두려워했다. 왕명도 없이 무기를 든 여인이라니 그 자체가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강가에 나와 앉아 있었다.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강물 위로 달빛이 번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결을 건드리며 속삭였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기 위해 쏜 화살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할까? 그때 강 건너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움은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되죠. 연화가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도포 차림의 선비. 그가 나중에 그녀의 운명을 바꿀 인물 윤지연 인즈쉔이었다. 지연은 강가로 걸어와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오늘 낮에 그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활을 든 여인
연화라 하셨죠.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존경에 가까웠다. 저는 부경욱의 병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화살에서 진짜 병법을 보았습니다. 병법이라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화살, 그것이 진정한 병법이지요. 그 말에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며칠 후 관리들이 수도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들은 떠나며 연태성에게 경고했다. 그대의 딸이 또다시 화를 들면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요. 그 말은 칼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연태성은 침묵했다. 그는 다만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연화야, 때로는 진실한 힘이 세상을 거스르기도 한다. 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내 마음을 따라올 것이다.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연화는 지붕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화를 잡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짐했다. 힘은 누군가를 상처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다짐이 그녀의 두 번째 맹세가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부경욱의 군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경의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연화와 윤지연의 운명이 다시 엮이게 된다. 봄이 완전히 녹기도 전에 전쟁의 냄새가 다시 찾아왔다. 남아국 북쪽 국경의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고 그 하늘 아래에서 바람은 또다시 쇠붙이 냄새를 실어왔다. 연화는 산등성이에 서서 저 멀리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불길은 멀리 있지만 이미 그 불안은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활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활시위가 당겨지고 있었다. 이젠 피할 수 없겠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난번의 싸움 이후로 한동안 화를 들지 않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촛불 아래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 연태성과 마을의 어른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수도에서 다시 파견된 한 사람의 관원이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경욱의 군세가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남아국의 북부는 곧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도망을 준비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연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말없이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단했다. 저는 다시 활을 들겠습니다. 이 마을은 이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또 여자가 전쟁을 한다고 이번에 왕의 명령도 없이. 하지만 그때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편에 선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윤지연 인즈쉔이었다. 연화님은 단지 무기를 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입니다. 나라가란 것은 결국 마음으로 지탱되는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무도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며칠 뒤 연화와 윤지연은 함께 마을 주변의 지형을 살폈다. 바람의 방향, 강의 수심, 숲의 그림자, 모든 것이 전장의 변수였다. 지현은 손에 작은 지도와 붓을 들고 있었다. 그의 글씨는 부드러웠지만 그 선은 매섭게 살아있었다. 적들은 분명 이 길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매복을 두죠. 연화가 말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 마을의 청년들은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적을 땐 마음을 늘리면 됩니다. 마음을 늘린다고요. 그대가 쏜 화살 하나가 10사람의 용기를 일으킬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리에겐 100명의 군사가 있는 셈이죠. 연화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오랜만에 피어난 것이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훈련장에 불을 밝혔다. 달빛 아래에서 윤지연은 북을 치고 연화는 활을 들었다. 짙은 바람 속에서도 화살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우리 편이군요. 아니요, 아직은 시험 중이에요. 연화는 고개를 들며 달을 바라봤다. 달빛이 흐릿하면 그만큼 적도 방심하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뜻이군요. 아니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대답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지 무예를 아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사흘 뒤 북연국의 전초부대가 드디어 마을 어귀로 들어왔다. 연화는 이미 숲속의 나무 위에 올라 있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옆에서는 윤지연이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북채가 들려 있었다. 지금입니다. 지연의 속삭임이 들리자 연화는 활시위를 당겼다. 첫 번째 화살이 어둠을 갈랐다. 화살 끝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가더니 순식간에 선두의 적병의 투구를 꿰뚫었다. 저기다 숲속에 궁수가 있다. 적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그 순간 윤지연의 북소리가 울렸다. 쿵쿵쿵.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산이 숨쉬는 것 같았다. 그 소리에 맞춰 숲속 곳곳에서 불빛이 번졌다. 그건 연하와 지연이 만들어 놓은 작은 횃불들이었다. 적들은 그 불빛을 사람으로 착각했다. 이곳에 남아국 군대가 매복해 있다. 후퇴하라. 혼란이 퍼졌다. 그때 연화는 다시 활을 들어 두 번째 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은 장수의 말 앞에 꽂혔다. 놀란 말이 뛰어오르며 장수가 땅에 떨어졌다. 지연은 그 순간 북을 세게 쳤다. 불빛들이 더 크게 흔들렸다. 적들은 마치 수백 명이 자신들을 둘러싼 것처럼 착각했다. 잠시 후 전장은 고요해졌다. 적들은 이미 후퇴했고 숲속에는 오직 바람만이 남았다. 연화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엔 피 대신 안도의 숨결이 맺혀 있었다. 윤지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화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이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대답군요. 그럼 오늘의 승리를 기념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봅시다. 약속이요. 다음엔 화살이 아니라 말로 싸워봅시다. 언젠가 진짜 평화를 얻으려면 언어의 힘도 배워야 하니까요.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흰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 빛 아래에서 첫 번째 전투는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첫 승리가 곧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될 것임을,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이 남아국의 운명을 바꿀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전투의 승리 소식이 마을을 덮은 것도 잠시. 새벽녘 하늘 끝에서 다시 북영욱의 깃발이 보였다. 불길은 아직 닿지 않았는데도 바람은 이미 전쟁의 냄새로 가득했다. 윤지연은 막루 위에서 연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재정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곁에서 연하는 화살을 점검하고 있었다. 화살촉은 서늘했고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번엔 숫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이 마을 전체가 함께 싸워야겠군요.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모였다. 연화는 활을 손에 쥐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 위로는 햇살이 비쳤고 그 눈빛은 불길보다 강렬했다. 전쟁은 군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태어난 땅이고 우리가 살아갈 곳입니다. 함께 싸우면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은 창을 들고 여인들은 돌멩이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대비했다. 그날 밤 마을은 전쟁의 준비로 분주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달빛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연화는 잠시 바람 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이번에도 제가 맞서 싸워야겠죠.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윤지연이었다. 그는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그 빛이 두 사람 사이를 은은히 밝혔고 그 순간 연화의 눈동자에 작은 흔들림이 스쳤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품은 자의 다른 얼굴일 뿐이니까요.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선비님은 왜 싸우시나요? 당신은 무인이 아니잖아요. 지연은 등불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피를 보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글로 세상을 지킬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어쩌면 연하가 평생 처음 느껴본 안도감이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부경욱의 군대가 마을을 포위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불길이 순식간에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저기다 모두 숨으시오. 비명과 울음, 쇠의 충돌음이 섞였다. 연하는 높은 지붕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활끝은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첫 화살이 날아갔다. 그 화살은 적장의 어깨를 관통했고 순식간에 전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병사들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연화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화살통은 점점 비어갔다. 그때 지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님 여기로. 그는 마을의 곡식 창고 문을 열며 그녀를 불렀다.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밖에서는 불길이 일렁였고 적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좁은 공간 안 두 사람의 숨결이 엉켜들었다. 지연은 손에 묻은 재를 닦으며 말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책이 필요합니다. 계책이라니요 가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허수아비로.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그 뜻을 알아차렸다. 불빛과 그림자를 이용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당신의 활과 내 계략이 합쳐진다면 이 마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지연은 집단을 모아 허수아비를 만들었고 연화는 그 옆에서 활로 불빛의 각도를 조정했다. 창고 안에는 집타는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다. 달빛이 틈 사이로 들어오자 지연의 손끝이 번뜩였다. 그의 손길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았다. 연화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선비님도 전장에 어울리는 분이시네요. 지연은 웃었다. 그대 덕분에 제 심장도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이상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불길 속에서도 두 사람은 미묘한 평화를 느꼈다. 그날 밤 마을 언덕 곳곳에 허수아비 병사들이 세워졌다. 달빛이 비치자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군대처럼 움직였다. 지연은 언덕 아래에서 큰 북을 들었다. 지금이에요. 연화님. 연화는 나무 위에서 신호를 보냈다. 화살이 하늘을 갈랐다. 그 불빛이 허수아비들의 그림자를 비추며 커졌다. 마치 수백 명의 군사가 행진하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남아국 군대가 매복해 있다 후퇴하라. 공포에 질린 적들이 혼란 속에서 달아났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의 횃불이 창고 근처로 날아들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지연님 연화가 외쳤다. 그는 그녀를 밀쳐내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 불은 우리가 이길 증거입니다. 불길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연화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불이 벽을 삼켜버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활을 들었다. 이 싸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겠어요. 그녀의 마지막 화살이 불길을 가르며 날았다. 그 빛은 하늘 위에서 별처럼 터졌다. 새벽이 오자 불은 잦아들었다. 마을은 절반이 타버렸지만 적은 모두 물러갔다. 재 속에서 연화는 무너진 지붕 사이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재로 뒤덮였지만 눈동자만은 맑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살아남은 윤지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이겼군요. 그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불길은 껐지만 이 마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이제 더 깊이 알아야겠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화살은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향할 겁니다. 그건 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싸움이겠죠. 불타는 잿더미 사이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고 그날의 달빛은 유난히 붉었다. 불길이 사라진 다음 날 마을은 잿더미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연하는 무너진 창고 앞에서 검게 그을린 화살을 주워들었다. 화살촉은 부서졌고 깃털은 타버렸지만 그 끝에는 아직 따뜻한 열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야.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찾는 싸움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화살을 손에 쥐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여전히 불 속에서도 차분하군요. 연화가 돌아보자 윤지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재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지연님, 상처는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는 불길보다 덜 뜨겁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화살이 없었다면 전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제 화살이 아니라 당신의 북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북소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북은 단지 울렸을 뿐 그 울림을 믿은 건 당신이었어요. 그 말에 연화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함께 싸웠지만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다. 선비님, 사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원래 남아국의 병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왕의 명을 거스르고 싸움을 멈추려 했죠. 그 일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싸움을 멈추려 했다고요. 그때 나는 이 전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명예를 위해 싸웠지만 백성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갔죠. 그래서 나는 검 대신 붓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회한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피를 멈추려 했던 내가 지금은 당신 곁에서 다시 피를 흘리고 있군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여전히 같은 길 위에 있어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과 죽이기 위해 싸우는 건 다르니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맑았다. 불에 탄 마을이 희미하게 은빛으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다시 불을 피웠고 아이들은 조용히 잠에 들었다. 연화는 마을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옛 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활을 쥔 이유가 복수가 아니기를. 내가 이 화살을 쏠 때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를.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지연이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차 항아리가 들려 있었다. 이곳은 바람이 새니 따뜻한 게 필요하겠죠. 그는 미소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이제 남아국의 봉군이 움직일 겁니다. 지연이 말했다. 왕의 군세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면 이 마을은 전장이 되겠죠. 연화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더는 피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연화님, 함께 남경으로 갑시다. 왕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백성들이 피 흘리고 있다는 걸, 이 땅의 영웅이 한 여인이라는 걸. 연화의 눈이 커졌다. 저 같은 자가 왕 앞에 나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나설 수 없습니다. 지연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라가 어둠 속에 빠질 때 빛은 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연화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갑시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새벽녘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을 배웅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연화야, 세상이 널 두려워하겠지만 결국 세상이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연태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별의 슬픔보다 미래를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길 위에서 윤지연이 말했다. 이제부턴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하는 싸움이겠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묵묵한 다짐이 오갔다.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상골짜기를 지나 국경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미 전장의 냄새로 가득했다. 부러진 창,
쓰러진 깃발, 그리고 눈 속에 반쯤 묻힌 병사들의 흔적.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이 많은 생명들이 다 이유 없이 쓰러졌군요. 윤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멀리서 부경욱의 정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낮게 말했다. 잠시 숨읍시다. 두 사람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적의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다. 연화는 화를 쥐었지만 지연이 손을 잡아 막았다. 쏘지 마세요.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 순간 연화는 느꼈다. 이 사람의 싸움은 칼과 화살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강가에서 잠시 쉬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지연이 말했다. 연화님,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밭을 일구고 아이들의 웃음을 듣고 전쟁이 없는 하늘 아래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원이 언젠가 현실이 되면 그건 아마 당신 같은 사람 덕분일 겁니다. 그 말에 연화는 살짝 웃었다. 그럼 선비님은요?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가 조용히 강물 위에 달빛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평화를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 글이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연화는 미소 지었다. 그럼 당신은 이미 진정한 무인 우렌이에요. 칼 대신 글을 들었으니까요. 그 말에 지연은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고요해졌다. 멀리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다.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눈이 녹지 않은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은 수도로 향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지만 남아국의 하늘은 여전히 불길한 색을 띠고 있었다. 멀리서 부경욱의 군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길마다 불탄 흔적과 쓰러진 깃발, 그리고 냉랭한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윤지연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연화는 그의 눈빛 속에서 불안을 읽었다. 지연님, 뭔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왕의 군대가 생각보다 늦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경지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예요. 그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전쟁터엔 칼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한 줄기 차가운 바람처럼 연화의 귀를 스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폐허 마을에 도착했다. 집들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 달빛은 그 잔의 위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연화는 남겨진 집단을 하나씩 주워들며 속삭였다. 이곳에서도 누군가 살았겠죠. 웃고 노래하고 아이를 안고 그 모든 게 불길에 사라졌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주저앉아 불탄 땅을 손끝으로 쓸었다. 그 손에 재가 묻어나왔다. 그래서 이 땅에 한 번쯤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연화님, 그날 마을에서의 개허수아비 전술 기억하시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죠. 그 전술을 다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더 넓은 곳에서. 그의 말에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곳에 남아국의 본진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통했군요. 적들이 이곳에 대군이 있다고 믿게 되면 그들의 진군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선 누군가가 미끼가 되어야 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제가 맡겠습니다. 안 됩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선비님은 싸움보다 지혜로 세상을 지켜야 해요.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 이 순간 제 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전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집단을 모으고
무너진 집에 기둥을 세워 허수아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현은 손에 먹을 묻혀 종이에 붓으로 문양을 그렸다. 그것은 옛 전서체로 쓰인 쇼밍 수명 2글자였다. 명밍을 지킨다는 뜻이었다. 연화는 그 종이를 허수아비의 가슴에 붙이며 속삭였다. 이 허수아비들이 진짜 병사가 되어 우리를 대신 싸워주면 좋겠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힘이니까요. 그 말에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았다. 불빛 아래서 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밤이 찾아왔다. 달빛은 다시금 두 사람을 비추었다. 허수아비 군단은 산 아래 계곡 입구마다 세워졌고 그 옆에는 횃불이 하나씩 꽂혀 있었다. 지연은 연화에게 작은 북을 건넸다. 이번엔 제가 신호를 칠 겁니다. 당신은 나무 위에서 불을 쏘세요. 빛과 그림자가 만나면 적들은 우리가 대군이라 믿게 될 겁니다. 연화는 잠시 그 북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꼭 살아남으셔야 해요. 그건 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 그 마음은 전장의 소음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다. 새벽, 산 아래로 적군이 밀려들었다. 부경욱의 깃발이 어둠 속에서 펄럭였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여기다 불을 지르라 적장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윤지연의 북소리가 울렸다. 쿵쿵쿵.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제히 켜졌다. 산등성이에 세워진 허수아비들이 달빛과 불빛을 비치며 거대한 군대처럼 보였다. 남아국의 군세다. 적군이 혼란에 빠졌다. 매복이다 후퇴하라. 그들의 외침은 공포에 뒤섞여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끝까지 전진했다. 창을 들고 계곡으로 뛰어드는 병사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연화님, 지금입니다. 연화는 나무 위에서 활을 당겼다. 화살이 횃불을 맞추며 불이 번졌다. 계곡의 불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 불길이 허수아비의 그림자를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다. 공포는 순식간에 적의 진영을 덮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밟으며 도망쳤고 적장은 말에서 떨어져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불길이 반대로 번지며 두 사람의 은신처로 향했다. 연화는 즉시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지연님, 불이. 그녀가 달려가려는 순간 지연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연화님, 지금 불을 끄면 허수아비의 환영이 사라집니다. 적들이 다시 공격할 거예요. 그럼 당신이 다쳐요. 괜찮습니다. 이번엔 내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살아서 이 일을 왕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진짜 의미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꽉 감쌌다. 그 따뜻함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안 돼요.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외쳤다. 하지만 이미 그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북을 쳤다. 꽁꽁꽁. 그 울림은 불길보다도 더 강했다. 적들은 그 소리에 질려 완전히 퇴각했다. 불길은 점점 하늘을 삼켰다. 연화는 결국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옷자락이 불에 닿았고 머리칼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놓지 않았다. 같이 가요. 선비님, 우린 함께 싸웠으니까 함께 살아야 해요.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밀어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제 이름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 연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말과 함께 불길이 창고를 삼켰다. 거대한 폭음이 울렸고 산 전체가 흔들렸다. 날이 밝았다. 불길이 사라진 자리에는 재와 바람만이 남았다. 연화는 무너진 허수아비 더미 속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불탄 땅 위에 윤지연의 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그가 썼던 글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싸움의 끝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 연화는 북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그 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제 화살은 사람의 마음을 향해 쏘겠습니다. 달빛이 사라지고 새벽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남아국의 국경을 지키던 한 여인의 이름이 천천히 전설이 되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또 하루. 윤지연이 사라진 자리엔 아직도 불탄 냄새가 남아 있었다. 연화는 그가 남긴 북을 품에 안은 채 계곡 위 절벽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불길에 그을려 검게 타 있었고 눈동자는 밤새 울어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손은 여전히 활을 놓지 않았다. 지연님, 당신의 말대로 할게요. 싸움의 끝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하니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부경욱의 본때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연의 계책에 속아 패했지만 결코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적장타르카는 분노로 눈이 피어 있었다. 여자가 우리 군을 속였다지. 이번엔 그 계집을 산채로 잡아오라. 전장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결의로 빛났다. 그날 밤 절벽 아래 마을 근처의 계곡 입구에서 연화는 지도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그건 윤지연이 남긴 불에 타다 남은 지도였다. 그 위에는 붉은 먹으로 한 줄이 그어져 있었다. 달빛이 절벽을 비출 때 진실은 아래에 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절벽 아래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아래엔 오래된 동굴이 숨어 있었다. 아마도 윤지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함정이었다. 그가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새벽이 다가왔다. 달빛이 절벽 위로 걸려 있었다. 연화는 활을 쥐고 절벽 가장자리에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멀리서 부경욱의 군세가 몰려왔다. 그 수는 수백, 아니 수천에 가까웠다. 그들의 횃불이 계곡을 붉게 물들였다. 연화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감히 이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남아국의 여인은 칼보다 강하다. 그 외침은 절벽과 계곡을 울렸다. 적장 타르칸이 말을 달리며 웃었다. 고작 한 여자 따위가 우리 군을 막겠다고.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히 활시위를 당겼다. 첫 화살이 달빛을 가르며 날았다. 그 궤적은 마치 한 줄기 운명 같았다. 화살은 타르칸의 깃발을 꿰뚫었다.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고 깃발이 타올랐다. 적군의 대열이 흔들렸다. 그 계집을 잡아라 타르칸의 외침이 계곡을 울렸다. 연화는 나무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세 발의 화살만 남아 있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워라, 마지막 화살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쏘아라.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달빛 아래서 활을 들었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그 화살은 적군의 횃불에 명중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두 번째 화살이 뒤를 이었다. 그 화살은 절벽 아래에 숨겨둔 기름통을 맞췄다. 폭발음이 울렸고 절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적군의 말들이 놀라 달아났다. 혼란 속에서 타르칸이 고함을 질렀다. 앞으로 여자를 잡아라. 연화는 마지막 화살을 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당신의 화살이에요, 지연님. 그녀는 화살을 하늘로 향해 쏘았다. 그 화살은 달빛을 따라 솟구쳤다가 절벽 위에 매달린 바위를 명중시켰다.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며 굉음이 울렸다. 절벽 아래로 흙더미와 돌이 쏟아졌다. 적군 수십 명이 그 아래로 휩쓸렸다. 그 순간 연화는 절벽 끝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발 아래가 무너졌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달빛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지연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말한 싸움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강물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연화는 살아있었다. 절벽 아래 동굴로 흘러들어간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동굴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그곳엔 지연이 남겨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연화에게 내가 이 글을 남긴다면 아마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무인은 이긴 자가 아니라 지켜낸 자다. 네가 지킨 마음이 곧 나라가 된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연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지켜낼게요. 이 나라를. 그리고 당신의 뜻을. 그녀는 다시 활을 들었다. 손에 힘이 돌아왔다. 밖에서는 아직 전투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연화는 절벽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불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절벽 위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연화는 남은 화살로 적군의 지휘관을 쓰러뜨렸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고 곧 물러났다. 태양이 떠오르자 남아국의 본군이 도착했다. 전장을 덮은 피비린내 사이로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전쟁은 끝났어요. 지연님이 바라던 평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활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이 잠드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절벽 아래에서 연화의 몸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활이, 품에는 윤지연의 북이 있었다. 그 소식은 곧 남경으로 전해졌고 왕은 그녀를 달의 장수 민궤장라 부르며 남아국의 영웅으로 기록하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화살이 향했던 곳이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미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절벽 아래의 바람은 늘 한 가지 소리를 남겼다. 꽁꽁꽁. 마치 아직도 그 선비의 북소리가 그 여인의 화살과 함께 달빛 아래를 울리고 있는 듯했다. 절벽 위의 전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남아국의 북부는 비로소 고요를 되찾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울음 대신 잔잔한 숨결이 섞여 있었다. 군사들이 계곡을 수색하던 중 그들은 불타버린 숲 사이에서 한 여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의 품에는 한 개의 북이, 손에는 화살대 하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북은 타지 않았고 그 화살의 끝은 아직도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이 연화 장군이시다. 아무도 그녀를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연화를 남아국의 수호신 혹은 달의 장수 민궤장라 불렀다. 그 소식은 곧 수도 남경성 난징창에 전해졌다. 왕은 깊은 침묵 속에서 보고서를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 여인이 나라를 구했다. 이름은 연화. 출신은 변방의 작은 마을. 그녀의 무기는 활 하나. 그녀의 군대는 허수아비였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허수아비로 대군을 속였다니. 신의 계책이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었다 하옵니다. 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죽은 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 그 말과 함께 왕은 붓을 들었다. 그 붓 끝에서 흘러나온 글귀는 남아국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그대의 이름을 달빛에 새긴다. 연화. 그대의 화살은 이제 바람이 되어 이 나라의 아침을 지키리라. 며칠 후 연화의 장례식이 국경마을에서 거행되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불빛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아버지 연태성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 딸이 활을 든 이유를. 그는 딸의 무덤 앞에 활을 놓았다. 그 활은 더 이상 전쟁의 무기가 아니었다. 그건 이제 세상을 지키는 기도의 형상이었다. 그날 밤 마을의 노인 하나가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 한 여인이 있었단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활을 쏘아 어둠을 물리쳤지. 그 화살은 사람의 가슴을 꿰뚫지 않았어. 대신 두려움과 미움을 꿰뚫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여인이 정말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달빛이 환할 때마다. 그 여인의 눈이 우리를 비추지. 아이들은 달을 바라보았다. 그 밤, 달은 유난히 둥글고 밝았다. 몇 달이 흐른 뒤 윤지연의 이름 또한 조용히 세상에 알려졌다. 그가 남긴 북과 글이 수도로 옮겨졌고 그의 마지막 문장은 남아국의 병법서 첫머리에 실렸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에 있다. 왕은 그 구절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연화의 활과 윤지연의 북을 나란히 세워 궁궐의 중앙 정원에 안치하게 했다. 그곳은 이듬해부터 달빛 정원 유의 화팅이라 불렸다. 밤이면 사람들은 그 정원으로 와서 기도했다. 칼을 든 자는 마음을 다스렸고 붓을 든 자는 진실을 새겼다. 그리고 아이들은 달빛 아래에서 연화의 이름을 노래했다. 시간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전쟁이 다시 시작될 때마다 군사들은 출정 전날 연화의 무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우린 그대의 화살을 이어 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쿵쿵쿵. 그건 아마도 윤지연의 북소리 혹은 두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감싸는 울림이었을 것이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선비가 달빛 정원을 거닐다가 작은 묘비 앞에 멈춰 섰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달빛의 궁수연화, 바람의 선비 윤지연. 이들은 피로 나라를 구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세상을 구했다. 선비는 비석 앞에 엎드려 조용히 속삭였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정원 한쪽의 대나무 잎이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마치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듯했다. 평화는 지켜내는 자의 용기 속에 피어난다. 그날 밤 달빛은 다시 하늘 위로 떠올랐다. 하얀 빛이 산과 강,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쌌다. 그 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화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시를 썼으며 누군가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속삭였다. 연화. 그 이름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건 더 이상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건 이 땅의 약속이었고 모든 세대가 새벽마다 되새길 기도였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 작은 문장이 기록되었다. 1936년 남아국의 절벽 전투에서 한 여인이 나라를 구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책의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시대를 넘어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영웅은 칼을 든 자가 아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새벽이 밝았다. 하늘 끝에 한 줄기 빛이 떠올랐다. 그 빛은 마치 연화가 쏜 마지막 화살처럼 동쪽 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 아래에서 한 아이가 달을 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나도 그녀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기란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란다. 그리하여 연화의 화살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쏜 마지막 한 발은 세대를 넘어 새벽의 빛으로 남았다. 달빛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약속은 오늘도 이 땅의 하늘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